패배 직감한 정청래, 이재명이 등 돌렸다. 무슨 일? 자, 오늘 정청래의 그 행태가 화제가 됐는데, 정청래 하면은 뭐 이재명의 핵심 신복이죠. 그전에 뭐 최고위원도 했고 지금 법사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뭐 법도 모르면서 법사위원장을 하는, 그리고 법사위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는 인물이죠. 그런데 어쨌거나 법사위원장이 대통령 탄핵, 그러니까 모든 탄핵에 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을 발의를 해서 통과시켜서 그것을 헌재로 보내면은 이 탄핵 소추인, 탄핵 소추단이 있죠. 탄핵 소추단이 이제 국회인데 법사위원장이 탄핵 소추단장을 맡습니다. 그러면은 일종의 뭐 검사 역할을 하는 거죠. 이 피청구인,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검사 역할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 정청래는 상황을 잘 알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날짜까지, 선거 날짜까지 해서 이재명에게 4대4 보고설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본인이 잘 알죠. 현장에 계속 변론 때도 계속 나갔으니까는. 그런데 패배를 직감했는지 오늘 어떤 돌출적인 행동을 하나 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 SNS에, 오늘 SNS에 글을 올렸는데 제목은 이겁니다. 정권과 국민이 싸우면 끝내 국민이 이긴다, 뭐 이렇게 썼는데, 이 과정에서 오늘 데일리안이 여론조사를 하나 발표를 했는데 그 여론조사를 공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재명 지지자들에게 문매를 맞았는데, 문매를 맞았죠. 페이스북에, 정청래가 오늘 페이스북에 그래도 역사는 전진한다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바로 선거가 이제 내일인데 이 탄핵소추단장을 맡았던 정청래가 그래도 역사는 전진한다. 뭔가 이런 말은 잘 안 됐을 때 쓰는 말이죠. 뭔가 계획대로 안 되고 어긋났을 때 나중에 잘 될 거야. 이거 주로 정치권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선거에 떨어진다든가 그래도 역사는 뭐 전진한다, 이런 비슷한 말을 쓰죠. 이렇게도 썼습니다. 역사는 직진하지 않지만 결코 후퇴하지 않는다. 멈추지도 않는다. 이것도 뭔가 뜻대로 잘 안 된다는 뉘앙스가 풍기죠. 그리고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역사와 국민은 동행하며 승리의 한길에서 만난다. 자, 이런 글들이 뭔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 아닌가, 탄핵을 성공시키지 못한 것 아닌가, 뭐 소추단장인데, 그런 뉘앙스를 충분히 풍기게 합니다. 저도 이렇게 정치부 기자 생활을 하면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고 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남기는 글 같은 거, 뭐 대선에 출마했다가 떨어졌다든가 이러면은 항상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죠. 역사는 전진한다. 그래도 한다. 역사는 직진하지 않지만 결코 후퇴하지 않는다. 멈추지도 않는다. 이게 이제 선거일 하루 전에 나와서 주목을 받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래도 역사는 전진한다. 이렇게 글을 마치면서 데일리안 여론조사를 링크를 시켰는데, 그 데일리안 여론조사가 뭐냐 하면은 이 여론조사 제목이 이겁니다. 폭력적일 것 같은 정치인 1위, 폭력적일 것 같은 정치인 1위는 이재명. 폭력 정치인 1위는, 폭력 정치인 1위는 이재명. 이게 여론조사입니다. 2위는 김문수, 3위 홍준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재명이 이 여론조사에서 가장 폭력적일 것 같다는 데서 35.5%를 얻으면서 다른 정치인들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는데 이걸 또 올려놓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재명 지지자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도냐, 빨리 게시물 수정해라. 자, 이렇게 막 하면서 일부러 그런 거냐, 팀킬이냐, 엑스맨이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이러고 나서 이 게시물을 정청래가 삭제를 했는데, 다시 같은 내용을 글을 또 올리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파면이냐 파멸이냐 라는 글귀가 담긴 이미지를 함께 게재를 했다. 파면이냐, 여기서 뭐 윤석열 대통령 인용이면 파멸이냐, 이건 누구를 의미를 했을 거예요? 파면이나 파멸이냐, 이거 서로 이제 대치를 시켰을 텐데,
뭐 정확한 그 정청래의 속마음이 알 수 없지만 이런 데서도 여러 징후에서 내일 이제 선고가 어떻게 날지를 지켜보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는 과정에 정청래가 이런 글을 올렸는데, 자, 이재명 오늘 제가 송은술 씨가 말씀드린 대로 선고 D-1일인데 아주 거친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그 전에 무슨 뭐 자기가 그 비상계엄이 성공이 됐다면 자기는 연평도 꽃게밥이 됐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막 해서, 그리고 그때 그 전에도 강조에 가서 5.18과 지금의 비상계엄을 막 연결을 시켜서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오늘이 선고 D-1일인데 아주 마치 흥분을 해서 날뛰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체로 D-1일이면 아무래도 좀 차분한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마치 2차 행동을 예고하는 것처럼 내일이 지나면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플랜 B라고 뭐 이런 붙이든지 뭔가를 행동을 예고를 하는 듯한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뭐 유혈 사태, 5.18, 4.3과 12.3 비상계엄을 연결시키면서 유혈 사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뭐 어제는 뭐 성복을 물으니까 성복하는 것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성복을 안 한다. 불복 선언을 사실상 했죠. 그런데 오늘 이제 그동안 4.3 이야기도 하고 뭐 했는데 강주 이야기도 하고 오늘 4.3 제주 4.3 그 희생자 추념식이 있었습니다. 77주년. 거기 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주 4.3 계엄에 의한 4.3 계엄을 붙입니다. 계엄에 의한 국민 학살이 단죄가 되지 못해서 그것이 80년대 5월 5.18 강주 5.18 계엄령에 의한 국민 학살이 이어졌고 그에 대한 책임 역시 완벽하게 묻지 못해서 12.3 비상계엄에 의해서 군정을 꿈꾸는 황당무계한 일이 일어났다. 자, 이렇게 하면서 4.3, 5.18, 12.3 이걸 그대로 같은 걸로 연결을 시킵니다. 국가폭력 이렇게 규정을 하고 뭐라고 하느냐면은 12.3 친위 군사 쿠데타 계획에는 5천 명에서 1만 명의 국민을 학살하려던 계획이 들어있다. 이런 이야기를 막 던집니다. 자, 이거 완전히 선동이죠. 가짜 선동이죠. 막장 선동입니다. 5천 내지 1만 명이라는 숫자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건지. 오늘 대통령 변호인단이 여기에 대해서 입장문까지 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 대통령 선거 하루 앞두고 이런 나온 새빨간 거짓말에 경악한다. 이재명이 이성을 완전히 잃었다. 이렇게 이것은 지금 5천 명 내지 1만 명 이 뭐 학살설 이거는 그 소설이나 마찬가지였던 검찰의 공소장에서조차 그런 이야기는 없다. 수사기관의 어떠한 수사 기록에도 국민 학살 계획 따위는 존재하지도 않는다. 국민이 보았듯이 비상계엄 당시 사상자는 제로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런 황당한 거짓말을 국민에게 할 수 있느냐. 이재명의 절박함 때문이다. 조기 대선으로 사법 리스크를 다 털어내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안 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절박함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이것이 바로 폭동을 유도하는 내란 선동이다. 자, 이런 그 입장문을 대통령 변호인단에 냈고 실제로 국민의힘 법률위원회에서는 이재명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이 이렇게 하는 것도 본인이 다 노림수가 있겠죠. 다 노림수가 있는 겁니다. 내일 만약에 기각될 경우에 대비해서 조기 대선이 치러지지 않으면 본인의 앞날은 없는 겁니다. 착착 진행이 되겠죠. 피선거권 박탈되고 이제 5개 재판에서 피선거권 박탈되고 구속되고 착착 진행이 되겠죠. 그러니 마지막으로 극성 지지층에게 이 막장 선동을 하는 건데 막장 선동을 해서 내일 혹시라도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가 되면은 거기서 멈추면 안 돼. 우리가 기어코 뒤집어야 돼. 뒤엎어야 돼.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극성 지지층,
민주당에게는 먹혀들고 있는 거죠. 오늘 그 NBS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전국 지표조사죠. 4개 여론조사 기관이 같이 하는 거기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는 55%가 헌재 결정에 불복할 수도 있다. 국민의힘 지지자보다 15%포인트는 높습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러니까는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오면 그러니까 내 생각과 다르면 수용하지 않겠다.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은 내 생각이란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인용이죠. 거기가 다르게 나오면은 수용하지 않겠다, 불복하겠다가 무려 55%입니다. 이재명이 이런 식으로 선동을 계속하죠. 이재명을 비롯해서 좌파에서. 그래서 이게 55%가 나왔는데 민주당 지지자 중에는 55%가 내 생각과 다르면 수용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국민의힘 지지자는 40%가 내 생각과 다르면 수용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계속 이재명을 비롯해서 막 선동하는 게 지금 먹혀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것 때문에 이재명이 일종의 뭐 플랜 B를 염두에 두고 내일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 복귀를 하게 되면은 본인은 그걸로 이제 끝나니까, 끝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 그래서 그 전에 뭐 김용민, 김어준 방송에 가서 무슨 뭐 국정을 완전히 마비시키기 위해서 국무위원들을 뭐 통째로 탄핵을 한다. 아니면은 이게 지금 어려워졌다는 것을 직감을 하고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헌법 개정을 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오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은 뭔가 계속 투쟁 동력을 끌고 가야 되니까 반정부 반정권 투쟁뿐이 아니고 정권 퇴진 운동을 지금 벌이겠다는, 이게 혼자서는 민주당만으로는 안 되죠. 광장에 나가야 되니까 지금 좌파 단체와 같이 또 손을 잡을 그 국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촛불 행동이라는 데서 내가 한번 그 포스터를 보여드린 적이 있죠. 촛불 행동이라는 데서 김민웅이 하는 거, 그 처음부터 윤석열 대통령 뭐 퇴진 운동을 벌이고 있는 그 촛불 행동이라는 데서 내일 행동 지침을 냈는데 인용될 때, 기각될 때 나눠서 했습니다. 나눠서 해서 만약에 뭐 인용이 되면은 거기서 무슨 뭐 축제를 벌이고 뭐 어쩌고 하는데, 기각됐을 경우에는 한남동에서 다 직결해라. 한남동에서 정권 퇴진 운동하자. 이게 정말 끝까지 가겠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까지 나오는 것은 기각 가능성에 대해서도 기각 가능성을 상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막판까지 제주도 가가지고 무슨 뭐 5천 명 내지 10,000명을 뭐 살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복귀를 하게 되면은 뭐 두 번째 계엄령을 발동을 해서 진짜 그렇게 할 거다. 이렇게 막 국민을 협박을 하고 있죠. 자, 여기에 또 좌파단체가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민노총이 오늘 민노총 위원장 양경수가 오늘 강화문 앞에서 또 임시 대의원 대회 뭐 수천 명이 참석해서 여기서 대의원 대회를 열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의 명령에 반하는 판단을 하면은 뭐 주권자, 그들만 주권자인가요? 어쨌든 명령에 반하는 판단을 한다면 조직적 명운을 걸고 그 즉각 거리로 뛰어나와야 한다. 그래서 탄핵 기각되면은 대대적인 불복 투쟁을 지시를 했습니다. 전국 민노총에 지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선동을 합니다.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이 기각 시에 중요한 것은 즉각 대응이다. 내일 기각이 나오면 즉각 대응을 해야 된다. 현장에서 빠르게 조합원들과 함께 거리로 나와야 한다. 공장을 멈추고 컴퓨터를 끄고 모든 것을 멈추고 거리로 달려나와 함께 싸우자. 자, 이렇게 벌써 선동을 막 합니다. 이런 모습들은 결국은 기각이 돼서 대통령이 복귀했을 경우에 무한 투쟁을 벌여나가겠다는 이야기고, 거기에 뭐 주춤거릴 필요는 없죠. 이미 헌재 결정은 이제 다 나왔고 내일 이제 선고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대통령이 복귀를 하면은 단호하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단호하게 대응을 해야 되고, 특히 이번에 이 탄핵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반국가 세력이 곳곳에 들어가서 다리를 털고 있다는 것이 다 확인이 됐죠. 그러면은 대대적인 국가 정체성을 찾기 위한 그런 노력을 벌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재명도 그렇고 민노총도 그렇고 좌파 단체에서 그러니까는 이 불복 운동, 불복을 하겠다고 막 이야기하는 것은 불복을 하면 뭐에 불복을 하는 거죠? 기각, 각하, 대통령 직무 복귀에 불복을 하는 것이니까 그 가능성을 상당히 좌파에서도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고 있다. 전전긍긍하고 있다. 초조하다. 다급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